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잇몸 무록, 잇몸 염증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제 그런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대부분은 이제 발치 진단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발치 진단을 하는 이유 중에 뭐 하나는 염증이 계속 재발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기둥이 세워져 있어서 재치료가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2년 전에 뭔가 치료를 다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잇몸에 물혹 같은 게 생기니까 이제 발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저희 병원을 오셔서 해결한 케이스인데, 한번 케이스 보면서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치료 받은 지가 2년밖에 안 됐는데 염증이 무록처럼 계속 올라온다고 하셨던 분인데, 지금 보면 이제 이치아예요, 이치아. 이치아가 이제 여기가 까맣게 이제 뼈가 녹아 있죠. 그래서 이제 타치과에서 이제 2년 전에 신경치료 받았는데 염증이 발생을 해요. 갔더니 한 달 전에 염증을 긁어내는 치료를 실시를 했고, 이제 물론 이제 항생제 플러스 잇몸 염증 제거, 긁어내는 거 이거를 했는데도 계속 염증이 지속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근본 원인이 제거가 안 되면 반드시 염증은 몇 달 있다 재발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케이스를 보면 여기 뿌리 끝에가 이제 염증이 있는데, 이 염증은 다른 게 아니고 세균에 의해서 뼈가 녹은 거예요. 이 뼈가 녹다가 제일 바깥쪽에 딱딱한 뼈를 녹이면 이제 여드름처럼 잇몸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표출. 모든 사람들은 이 과정을 밟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러면 이 세균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를 봐야 되는데, 세균이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거는 이 신경관 내부에서부터 오는 경우에요. 여기서 계속 공급이 되니까 이 주변으로 뼈를 녹이다가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건데, 이쪽에 이제 기둥도 이렇게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둥도 세웠으니까 기둥이 있을 때는 재치료를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기둥 제거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기둥 제거는 떤 분도 기둥 제거를 못한다고 해서 다른 데서 이제 치근단 수술을 반대쪽은 했는데, 이제 제가 올려드린 그런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기둥 제거 못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하네 하고 이제 오셔가지고 반대편은 똑같은 상황인데 기둥 제거하고 재치료를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환자분 케이스 다음에 한번 올려드릴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크라운 경계 부위에 굉장히 이제 이렇게 떠 있는 거 보면 충치도 있는 것 같고, 이 내부가 분명히 지저분하니까 여기가 이제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재치료를 하는 거죠. 정말 치아를 바로 발치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진단을 하는 거는 이 치아가 수직적으로 파절이 됐을 때요. 수직 치근 파절이 있을 때는 제가 뭐 신도 아니고 어떻게 모든 케이스를 살릴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절대 아니고, 이 수직 치근 파절이 있거나 이제 크랙 같이 뭔가 수직적으로 뭔가 쫙 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빨리 뽑고 임플란트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환자분은 재치료를 하기로 했어요. 이거를 뜯어보고 수직 치근 파열 있으면 발치 임플란트 바로 가시는 거예요. 왜냐면 못 살리니까. 근데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잇몸 여드름도 뿌리 끝쪽에서 발생이 되어 있고 안에가 지저분해 보이니까 뜯어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금속 포스트를 제거했어요. 포스트 제거하고 제가 사진을 항상 찍어 놓거든요. 왜냐면은 금속 포스트 제거 하나 해놓고 그 사진을 계속 우려먹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를 매번 제거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포스트 모양을 보면 계속 다 다를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의 포스트를 진짜 제거하고 제가 사진을 매번 남기니까. 그래서 여기 있던 포스트 기둥을 제거를 했고, 이 지저분한 걸 갖다 싹 다 제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신경관을 찾아 들어가는데, 조금 이제 미심쩍은 건 여기가 뿌리 형태가 약간 비전형적이라는 거죠. 마치 이렇게 잘려 있는 것처럼 조금 이상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신경치료를 갖다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 기둥도 다시 세워서 이제 크라운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한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분의 증상이, 항생제를 제가 웬만하면 안 드려요. 항생제를 안 먹고도 이게 원인 제거가 되면 이 잇몸이 저절로 치유가 되는 거, 이 과정을 보는 거를 저는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원인이 제거됐을 때 증상이 점점 사라지는 거는 굉장히 좋은
신호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던 게 아까 이 앞에처럼 깨끗이 됐고 재신경 치료에 이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됐다가 최종은 이제 이 뒤에 아까 봤던 것처럼 깨끗이 바뀌는 거죠, 잇몸이.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건, 그것보다 또 더 중요한 건, 정말 이 잇몸에 잠깐 염증 제거하는 거는 긁어내기만 해도 항생제 먹어도 제거가 돼요. 하지만 여기에 근본적으로 까맣게 녹아있는 뼈가 녹은 부위가 하얗게 다시 차 올라오는 걸 갖다가 관찰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뼈가 생기는 거는 보통 이제 거의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있다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팔로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기 체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염증을 제거하는 거, 뭐 수술적으로 제거하고 뭐 긁어내고 이런 것도 좋은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원인 제거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치료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들이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은 좀 재치료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주변에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병원에 꼭 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근처에 이런 재치료에 대한 어느 정도 스터디가 되고 학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을 찾으셔서 좀 치료를 받으시면 환자분들이 덜 고생하고 발품 임플란트보다는 본인의 치아를 좀 더 오랫동안 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코집 치과팀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